네, 종목 상담 굿바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멘토님께서 우리 화장품주 바라봐야 될 때다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확실히 반응이 뜨겁습니다. 코스메카 코리아 신규 매수 가능할까요?가 첫 질문인데요. 어제 부진했던 시장 속에서도 2%대 선방했고 오늘도 상승하고 있고요. 외국인들이 또 5거래일 연속 매수하고 있는데 우리도 따라 들어가 볼까요? 네, 역시 오전에 이제 미리 얘기해 드리니까 효과가 좀 있네요. 네, 좋습니다. 네,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오늘도 좀 시장이 흔들리지만 잘 버텨주고 있고 최근에 올라갔다가 눌렸죠. 흐름 잘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코스메카 코리아는 오늘 매수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코스메카 코리아 오늘 첫 종목부터 매수 사인 받아봤습니다. 매수해보도록 하겠고요. 사면 철강 들어와 있네요. 8,520원에 비중 60%. 올해 철강 산업 굉장히 좋았는데 상승세 이어갔지만 오늘 좀 윗골이 길게 단 상황입니다. 8,520원이 매수가잖아요. 너무 비쌀 때 들어간 걸까요? 네, 사실 우리가 이제 주가가 올라가기 어떤 그 자산 가치가 막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 거기서는 우리가 처음에는 좀 경계를 하다가 나중에 너무 많이 올라가게 되면 거기서는 경계감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정확한 판단을 좀 흐리게 만듭니다. 지금 삼연철강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주가가 단기에 굉장히 많이 올라갔잖아요. 당연히 올라가고 나서 흔드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시세가 올라가다 좀 여기까지 빠졌다는 건 하락으로 보는 사람들이 이제 많아졌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차익 물량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약간은 좀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을 따라붙는 건 좀 경계를 해야 됩니다. 올라갈 때 종목들을 따라붙는 게 아니라 주식으로 수익이 날 때 수익이 나려면 올라가기 전에 미리 앉아 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기업은 손절가를 잡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손절가는 7,730원 잡아놓고요. 그리고 위쪽으로 올라오면 9,000원 정도 올라올 때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역시 유보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사면 철강 매수 유보 사인 받아봤습니다. 손절가 7,730원 그리고 9,000원 선에서 정리하자 기억해 보도록 할게요. 자, 클리오 들어와 있네요. 23,941원에 15% 추가 매수할까요? 라는 질문인데 보니까 기관과 연기금이 사랑하는 종목인 것 같고 아까 좋다고 하셨잖아요. 클리오 추가 매수해볼까요? 네, 비중이 몇 퍼센트 정도라고 말씀하셨나요? 15%요. 15% 정도면 클리오는 추가 매수가 가능해요. 지금 클리오 역시도 이제 그동안 방송에서 계속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이거든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코로나 전에 실적이 굉장히 좋았고 그때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던 기업이에요. 근데 최근에 보면은 이 화장품 업체들 실적이 살아나고 있다는 걸 여러분께서도 확인하셨을 거고요. 주가는 결국은 아직까지도 쌉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 매수해 놓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클리오 매수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클리오 매수 사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하림 들어와 있는데요. 이 하림도 신규 매수 문의 주셨네요. 일본에서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한다 그래서 그때 반사이익 기대로 좀 한 차례 올랐었고 지금은 좀 재미없는 것 같고 신규 매수해서 수익 맛볼 수 있을까요? 하림이라는 기업도 사실 그 상담을 많이 했던 기업이에요. 이 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우리가 보통 하림이라는 기업이 이제 닭고기 이제 육계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여름철 보양식 수혜주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주가가 올라가는 건 여름철에 움직이지 않고요. 봄철, 겨울철에 움직여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제가 기다리셨다가 올라오면 그때 수익에서 잘 나오라고 그동안 계속 얘기를 해드렸던 기업이거든요. 물려 계셨던 분들. 지금 같은 경우 이제 좀 날씨가 좀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오히려 팔 때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매수 관점으로 보기는 좀 힘들고요. 좀 기다리셨으면 좋겠어요. 하림은 매수 유보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하림은 지금 살 때가 아니고 팔 때라는 이야기 전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네오팜 살까요? 아니면 YG 엔터테인먼트 살까요? 신규 매수 문의 주셨는데요. 네오팜은 화장품주고 엔터주는 사실 좀 보릿고개를 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YG 엔터는 오늘 4만 원까지 떨어졌고 둘 중에 어떤 종목이 매수 매력 있나요? 일단 매력적인 부분으로 본다면 이제 단순하게 주가 하락폭으로 봤을 때 YG 엔터 쪽에 눈이 갈 수밖에 없어요. 많이 떨어졌잖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YG 엔터 같은 경우에 그동안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네오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못 올라간 거죠. 그래서 지금 못 올라간 상태에서 시장 때문에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라 두 종목 중에서 본다면 당연히 네오팜이 낫겠죠. 그래서 네오팜을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오팜과 YG 엔터 중에서는 네오팜을 매수 가능하다 사인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K맥 들어와 있는데
3,800원에 비중 20%시네요. OLED 관련주고 4월 중순에 신고가 찍고 좀 쭉 밀리는 흐름인데 다행히 손실권은 아니시잖아요. 안전하게 매도해볼까요? 네. 이 기업은 지금 다행이에요. 손실이 아니시기 때문에 저는 이 기업은 정리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떨어지는 칼날이 될 수도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 당연히 매수 유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K맥 오늘 상담 정말 잘 주셨네요. 지금 손실권 아니시니까 안전하게 좀 수익 챙겨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어서 바이오리더스인데요. 6,080원에 비중 10% 부탁드립니다 하시네요. 이 바이오 신약 개발 업체인데 뭐 공매도 재개 전부터 제약 바이오주 흔들렸잖아요. 바이오리더스는 어떻게 보세요? 바이오리더스 같은 경우에 사실 우리가 개인들이 투자를 하기에는 적절한 기업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업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이 주가에 대한 문제거든요. 주가가 빠지든 굉장히 힘들게 오랫동안 그리고 너무 많이 빠져요. 올라갈 때는 수시로 급등이 나왔다가 또 급락이 나오거든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아마 관심을 두고 계신 분들은 최근에 거래가 들어왔고 주가가 올라갈 때 굉장히 또 빠르게 올라가다 보니까 단기의 수익을 좀 많이 내보겠다 이런 생각이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지금은 오히려 개인들한테는 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업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오리더스 매수 유보 사인 받아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산중공업 굿바이 꼭 해주세요 하는데 매수가와 비중은 적혀있지 않고요. 일단 진단 들어가 보겠습니다. 두산은 재무구조 개선 기대에 질주했고 두산중공업은 하락세가 짙고 뭐 공매도 타격 크다 이런 기사도 있네요. 두산중공업은 어떻게 보세요? 만약에 제가 공매도를 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저는 두산중공업 같은 기업을 공매도를 할 것 같아요. 결국은 공매도라는 건 주가가 많이 올라간 종목들, 이제 공매도를 했을 때, 결국은 하락폭이 커야 되거든요. 그만큼 수익이 나는 거잖아요. 공매도를 했을 때. 하락에 베팅을 하는 거다 보니. 그럼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당연히 팔 수밖에 없는 거고, 많이 올라갔는데 실적의 괴리감이 높은 기업들, 그런 기업들을 당연히 대상으로 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 제가 그동안 경계를 좀 해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두산그룹 자체가 아직은 경영위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상황이고 두산그룹이 경영위기가 나왔을 때 그때 두산중공업이 손실이 엄청 났어요. 그리고 결국은 이제 그 시초가 두산건설 쪽에서 문제가 터졌다고 하지만 그런 그 차입 자금을 대준 게 바로 두산중공업이거든요. 그래서 두산중공업 자체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주가는 올라왔지만 너무 좀 희한하게 올라온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 기업은 지금 매수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매수 유보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두산중공업 매수 유보 사인 챙겨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동국제강 올라와 있네요. 25,500원에 비중 20%. 철강주 정말 좋았지만 동국제강 25,500원 너무 고점에 사신 거 아닐까 싶은데요. 어떻게 바라보시는지요? 너무 높게 사셨죠. 네. 아마 작년에 지금 딱 보시면 아마 지금 포스코라는 기업을 알고 계실 거예요. 네, 포스코라는 기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철강주에 대해서는 아마 제가 처음으로 얘기했을 것 같아요. 철강주 빠졌을 때 그동안은 철강주 사면 안 된다라고 그전에 계속 얘기하다가 아마 4월 이때부터 해서 3월 4월 때부터 해서 철강주 그중에서도 포스코 뭐 계속 얘기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변할 때가 왔다. 그래서 지금부터 사놓고 가져가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세요. 포스코조차도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동국제강은 어떤가요?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온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을 낼 사람들은 다 낸 거예요. 사실 여기서 이제 이 기업을 수익을 내려고 들어가시는 분들은 결국은 투자의 개념이 아니라 투기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동국제강은 아무래도 다음에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이 반등을 기대를 하면서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 반등 시에 25,000원 정도 오면 그때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은 손절가도 좀 잡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손절가의 경우에는 25,500원 정도로 잡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보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동국제강 손절가 25,500원 그리고 25,000원 선에서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국일신동인데요. 4,950원에 비중 10%. 경기 회복 따라서 이 구리 가격 계속 상승한다 들었는데 확실히 비철금속주 잘 가졌고요. 계속 욕심 낼 수 있을 종목일까요? 욕심을 낸다는 건 결국 이제 테마적인 요소로 주가가 또 움직이고 있는 거고 실적이 아직까지는 뒤따라가지 못했어요. 하지만 지금 여기서 아직은 시세가 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한 번쯤은 반등을 트레이딩이죠.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한 번쯤 올라왔을 때 정리할 수 있는 구간은 좀 줄 것 같아요. 하지만 손이 좀 빠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일신동은 지금 당장 매수의 관점에서 본다면 개인들 중에서도 트레이딩이 좀 가능하신 분들 있죠. 내가
장중에 계속 지켜보면서 올라올 때 바로 팔 수 있다. 그런 분들만 이 기업은 매수를 하시고, 만약에 내가 장중에 계속 시장을 지켜보면서 팔 수 없을 것 같다. 그런 분들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선별적으로만 매수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국일신동 선별적으로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자, 애경산업 한 번 더 볼게요. 26,000원에 10%신데요. 현재 주가가 뭐 매수가에 미치진 못하시는데 업사이드 열려 있을까요? 화장품주인데. 애경산업이 지금 29,000원대 매수하셨으면 매수하고 나서 상당히 좀 아직은 손실이 좀 크신 상태인 것 같아요. 26,000원. 26,000원대 매수를 하셨군요. 네. 지금 애경산업의 경우에는 26,000원 가격이라면 당연히 지금 올라갈 수 있어요. 네, 그 가격 이상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고요. 다만 이제 그 관련 종목들 중에서도 시세가 좀 느린 기업들이 있거든요. 애경산업 같은 경우에는 같은 업종 안에 있어도 시세가 좀 느린 기업이에요. 그 부분을 좀 염두를 하시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내가 여유 있게 기다릴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매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내가 좀 기다리기 힘들다, 난 빨리 뭔가를 원한다, 그런 분들이라면 매수를 안 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 기업도 선별적으로만 매수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애경산업도 선별적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상담 애경산업까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분위기가 좋지 않아서요. 우리 투자자분들 참 심란하실 텐데요. 특히 중소형주의 하락이 좀 어깨를 짓누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언제나 하락만 하는 거 아니니까요. 우리 희망 갖고 계속해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내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